여러분들께서 내가 일을 잘하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반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상향으로 성적이나 성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조절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실패가 되면 우리가 일이나 학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저하되고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영향으로 우리가 일이나 학업에서의 업무 성과가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하면 흔히들 요즘 잘 아시는 ADHD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진료실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ADHD 이외에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되지가 않으면 우리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집중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지거나 감정의 폭풍 속에 휩싸여서 내 집중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수많은 어플들이 띄워져서 돌아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래의 나의 기능, 처리 속도나 아니면 멀티태스킹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이 처리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처리 속도를 올리려면, 그러니까 집중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쓰지 않는 어플을 지우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절되지 않아서 휩싸이고 있다면 이 감정들을 줄이고 조절하는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집중력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긴장감이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혹시 분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휩싸여서 혹시 나의 집중력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감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충동적이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또 이성적이라고 해서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빠르게 판단해야 되고 직관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 감정의 힘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나 압도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할 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어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그 중요한 결정을 유보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감정이 좀 평온해진 뒤에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나 감정의 흐름에 휩싸여 있다면 늘 정확하거나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나중에 보면은 후회할 수 있는 결정들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왜 감정 조절이 이 일이나 업무의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냐면 감정의 기복이 적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뭐 일을 잘한다 또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어떤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능력을 기복 없이 꾸준히 발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청 기분 좋을 때는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으면은 완전히 내려놓고 뭔가 압도돼서 나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가 한 시즌만 반짝 잘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기복이나 슬럼프로 인해서 잘 못한다고 하면 관중이나 아니면은 그 팀 소속의 어떤 그 구단주가 이 사람은 훌륭한 선수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일을 잘하고 싶고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반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상향으로 성적이나 성과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게 되죠. 예민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어떤 조급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감정 기복이 생기는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함께 이 일을 하는 조직에 있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꽤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주변과 원활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협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협업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업을 잘 이루어내야지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평온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의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조절을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잃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우리가 일이나 학업에서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생각을 파악하고 감정의 패턴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 업무적인 퍼포먼스를 올리는 이 인지행동 코칭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퍼포먼스 코칭, 그러니까 퍼포먼스 감정 코칭에 대한 책을 내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의 특징들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실패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학업적인 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감정을 잘 조절하셔서 훌륭한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